오늘 다룰 주제는 리플 투자자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하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거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바로 유가 폭등이 일본 금리를 흔들고 그 나비 효과가 전 세계 유동성을 마비시켜 결국 리플이 구원투수로 등판한다는 이른바 XRP 도미노 이론입니다. 커뮤니티에서 2년 넘게 회자되던 이 가설이 최근 브렌트유 110달러 돌파와 호르무즈 해협 위기로 인해 소름 돋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나리오는 어디까지가 검증된 팩트이고 어디서부터가 우리들의 희망 회로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월가의 냉정한 데이터로 이 도미노 폭등설의 민낯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시죠. 도미노 이론의 핵심은 6단계의 정교한 연쇄 반응입니다. 시작은 유가 폭등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전 세계 물가가 치솟는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제로 금리를 포기하고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일본의 싼 돈을 빌려 전 세계에 투자됐던 거대 자본이 한꺼번에 일본으로 되돌아가는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죠. 이때 기존의 낡고 느린 결제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가장 빠르고 저렴한 정산수단인 리플이 정역 채택된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유가가 110달러를 넘어서며 첫 번째 도미노패는 이미 요란한 소리를 내며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첫 번째와 두 번째 도미노는 이미 가설이 아닌 현실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의 위기가 닥치며 원유 가격 발견 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따라오르는 건 시간 문제죠. 실제로 최근 단 일주일 만에 미국 주식형 펀드에서 무려 219억 달러라는 거액이 빠져나가 안전자산인 MMF로 대피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인플레이션 재점화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발을 빼고 있습니다. 도미노의 초반 레이스는 이론대로 아주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이 이론의 심장부인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일본에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돈을 빌려 미국 주식, 채권, 비트코인에 투자된 돈이 무려 7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0.75%까지 올리며 199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댐 벽에 거대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미 작년 8월 일본의 깜짝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시장이 동시에 폭락했던 검은 월요일을 기억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작은 떨림이 미국과 한국, 유럽까지 뒤흔드는 파괴력을 목격했기에 이 700조 원의 역류가 가져올 공포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네 번째 슬라이드,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도미노 이론은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폭등할 거라 봤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엔화는 오히려 달러당 158선까지 밀리며 약세를 보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일본은 원유의 94%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일본의 무역 수지가 박살나면서 엔화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역설이 발생한 겁니다. 일본은행 총재조차 중동 분쟁을 이유로 금리 인상을 주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미노패가 기울어지긴 했지만 이론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정의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지금 비트코인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리스크 오프, 즉 위험한 곳에서 안전한 곳으로 돈의 방향이 바뀌는 단계입니다. 돈 자체가 아예 안 도는 경색 단계와는 차이가 큽니다. 비트코인에서 빠진 돈은 증발한 게 아니라 채권이나 현금성 자산인 MMF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아직 네 번째 도미노패는 꼿꼿하게 서 있습니다. 진짜 위기는 돈이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결제망 자체가 마비되어 돈이 흐르지 못할 때 옵니다. 리플의 무대는 바로 그 마비된 시점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도미노 이론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국제 결제가 느리고 비싼 건 팩트지만 유동성 위기가 온다고 해서 기관들이 반드시 리플만 선택할까요? 월계는 이미 스위프트라는 익숙한 구간이 있고 USDC나 리플의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시 BDC라는 강력한 경쟁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위기가 닥치면 기관은 모험보다 익숙하고 규제가 명확한 수단을 먼저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리플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만 유일한 정답이라고 단정 짓는 순간 분석은 종교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곱 번째 슬라이드의 온체인 데이터는 우리 가슴을 뛰게 합니다. 리플의 거래소 보유량이 7년 만에 최저치인 16억 토큰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누군가 대량으로 매집해 장기 보관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신호죠. 특히 비트코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혼란기에 리플 ETF로는 오히려 9천만 달러가 넘는 순유입이 발생했습니다. 100만 XRP 이상을 가진 고래 지갑 수도 9월 이후 처음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론의 뒷부분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시장의 진짜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도미노의 결말을 대비하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도미노 이론의 앞부분인 유가와 인플레이션은 이미 현실이 되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뒷부분인 엔캐리 청산과 리플의 정역 채택은 아직 조건부 시나리오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유가가 고점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일본은행이 언제 다시 금리 인상 버튼을 누르는지, 그리고 리플 페이먼트의 실질 결제 볼륨이 늘어나는지를 데이터로 감시해야 합니다. 도미노를 맹신하기보다 조건을 확인하고 결론을 열어두는 유연함이 지금 이 혼란스러운 장에서 최후에 웃는 영리한 투자자가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